조코피TV는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 썬티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저금리 상품의 대표 카돈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7월이 시작되자마자 이적 소식도 있었고, 또 트레이드 루머, 그리고 지금 소개할 원 소속팀과 재계약을 맺은 선수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선수들과 더불어서 타이레스 맥스나 혹은 도노반 미첼처럼 아직 오피셜이 뜨진 않았지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계약까지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케이드 커닝햄입니다. 케이드 커닝햄이 5년 226밀의 루키 맥스 연장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설왕설래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부상이 잦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록에 나오지만 야투 성공률이나 혹은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손이 굉장히 빠른 퀵 핸즈 혹은 액티브 핸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22.7득점에 7.5 어시스트, 4.3 리바운드면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기록도 그렇고 제임스 하든, 루카 돈치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긴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첩성이나 퀵니스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손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또 잔발로 이렇게 수비를 따라가서 사이드 스텝으로 상대의 각을 줄이거나 아니면 상대의 이 패싱 레인을 끊어버리거나 자, 이런 능력은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자, 하지만 커리어 평균 기록을 놓고 보면 20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6.5개고요. 필드골과 3점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개선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운동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구리지도 않고 무엇보다 코트 비전이나 플레이메이킹, 농구 IQ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아무런 디트로이트라면 커닝햄에게 미래를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 어떤 초대형 FA가 디트로이트로 가겠어요.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게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본인들이 1라운드 1순위를 뽑았던 이 선수를 계속 성장을 시켜서 슈퍼스타로 만드는 게 저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226밀 비쌀 수도 있지만 지금 엄청나게 샐러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선수는 바로 케빈 러브입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한 이후에 그래도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죠. 자, 지난 시즌 55경기를 뛰면서 8.8득점, 6.1 리바운드, 그리고 2.1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출전 시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16.8분이었다는 점에서 저 기록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죠. 전성기에 비해서 출전 시간은 반토막이 났지만 줄어든 출전 시간에 그래도 비례하는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쳤고요. 3점 위주의 빅맨이다 보니까 필드골이나 3점 성공률은 떨어지지만 자, 마이애미의 내외각을 이끄는 그런 가교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애미에서는 총 76경기, 한 시즌 반을 뛰었는데 2년에 8밀, 그러니까 1년에 4밀이면 엄청나게 싼 금액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이애미와 케빈 러브 둘 다 아주 훌륭한 그런 금액의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케빈 러브는 개인 통산 NBA 1000경기 출전 기록을 히트 유니폼을 입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929게임을 뛰었는데 71게임 남았거든요. 그래서 케빈 러브가 건강을 또 잘 유지한다면 올 시즌 내로 개인 통산 1000번째 경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보스턴 셀틱스는 집토끼를 잡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 루크 코넷 그리고 니미아스 퀘이타와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요. 자, 코넷과는 1년, 그리고 퀘이타와는 단연 계약, 아직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집토끼 2마리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루크 코넷은 정규 시즌 활약이 괜찮았습니다. 5.3득점, 4.1 리바운드.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스가 시즌 초반에도 빠지지만 1년 내내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호푸드가 올라갔을 때 결국 루크 코넷이나 또 아직까지는 FA 상태지만 자비어 틸먼 시니어 같은 선수들의 존재감이 항상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높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림 프로텍팅까지 합니다. 지난 시즌 15.6분 뛰면서 평균 블락샷이 1개였고요. 그리고 니미아스 퀘이타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지난 시즌 11.9분 뛰면서 5.5득점, 4.4 리바운드. 가비지 게임에서의 존재감은 대단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당연히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연봉 자체가 크게 높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 코넷과 케이타 모두 다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가 맥스 크리스티와 4년 32밀의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연장 계약 맺은 거죠. 자,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까지 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잠깐만, 야, 이게 FA 개장 첫날에
굳이 이렇게 계약을 맺어야 될 선수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평균 4.2득점, 2.12바운드짜리 선수입니다. 필드골 42.7%, 3점 35.6%. 엄청난 슈터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커리어 통산을 보더라도 두 시즌 동안 3.8득점에 리바운드 2개를 기록한 선수에게 FA 개장 첫날에 연간 8미를 저렇게 준다? 저는 사실 쉽게 이해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글쎄요, 그 누구도 LA 레이커스가 아닌 다른 팀들이 크리스테에게 저 정도의 금액을 빨리 지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NBA 통산 108경기 뛰면서 3.8득점에 필드골 42.4%짜리 선수에게 4년 32밀도 과한데 팀 옵션이 아니라 플레이어 옵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페이컷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르브론 제임스가 아직은 LA 레이커스 소속은 아닙니다만 르브론 제임스의 페이컷 그리고 또 MLE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레이커스가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제2의 코비가 될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는 1년차 때 평균 7득점이 넘었고 2년차 때는 평균 15점 넣었어요. 물론 득점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맥스 크리스티의 플레이에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BQ예요. 경기를 읽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능력들은 배양시킨다고 해서 자라나지 않거든요. 저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4년 32밀에 계약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레이커스 소속인 토니 프린스가 현재 시장 적정가가 2년에 11밀이에요. 그러면 1년에 진짜 5.5밀이잖아요. 근데 맥스 크리스티가 과연 토니 프린스보다 뛰어난 선수일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펠리카 단장이 FA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계약을 해도 되는 이 선수를 먼저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레이커스는 풀 미드레벨 익셉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한 25밀 정도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25밀, 24밀, 그러니까 20밀에서 한 25밀 받으면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자, 그리고 레이커스가 원했던 혹은 링크가 돼 있었던 요나스 발렌슈나스, 크리스 폴 전부 다 다른 팀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펠리카 단장이 스스로 이번 2024 오프시즌에 대한 난이도를 큰 폭으로 높였다고 생각을 해요. 맥스 크리스티의 저 금액이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 오버이고 그리고 계약을 맺은 순서 자체도 잘못됐다. 제2의 텔런 홀튼 터커 사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저 계약은 너무 오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비 토피는 4년 60밀에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드레벨 익셉션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연간 15밀이니까 셀러리 폭등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정규 시즌 때도 평균 10.3득점, 21.1분이니까 2분당 1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능력이 특출하진 않지만 3점을 쏠 수 있고 운동 능력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또 인디애나가 추구하는 빠른 농구, 트랜지션, 그 다음에 또 아웃넘버 상황에서 화려한 마무리, 이런 장면들은 오비 토핀의 독차지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비 토핀의 이런 활약상을 좀 높이 평가했던 건 플레이오프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20.2분을 플레이오프에서 뛰면서 10.9득점, 4.4리바운드, 1.7 어시스트, 필드골 54.1%. 전체적으로 효율은 떨어졌지만 볼륨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비 토핀이 벤치에서 15밀짜리가 이제는 더 이상 비싼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디애나의 벤치가 TJ 맥코넬, 오비 토핀 같이 좋은 기량을 지닌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인디애나가 지금은 리빌딩이 아니라 대권에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토핀을 잡은 이 선택은 아주 훌륭하고 공격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알렉스 렌이 세크라멘토와 1년 3.3밀에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 맞이한 네 번째 시즌이고요. 자, 덩치가 엄청나게 좋은 선수고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보디가드 역할을 아주 잘 해낼 수 있는 선수죠. 자, 평균 기록 자체가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만 패싱 센스도 있고 9.3분 팀에서 어시스트 1개니까, 그리고 세크라멘토에서 맞이하는 네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그런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3.3밀이면 너무너무 저렴하잖아요. 팀 내에서 10번째, 11번째 선수로 쓰기에는 저는 이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패트릭 윌리엄스가 시카고 불스와 5년 90밀에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 계약도 맥스 크리스만큼 아주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준 게 많지 않거든요. 자, 보시면 27.3분 동안 지난 시즌 10득점, 리바운드 3.9개,
그리고 3점이 거의 40%긴 했어요. 슛을 잘 쏘는 운동력이 뛰어난 그런 영건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은 대단히 높긴 합니다만 일단은 부상이 잦습니다. 부상이 잦은 이 선수에게 5년에 90ml 플레이어 옵션이다? 그러면 이건 사실 풀 개런티나 마찬가지잖아요. 팻 윌리엄스가 NBA 와서 보여준 게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점이 더 많아요. NBA에서 뛰는 4시즌 동안 213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2년차 때 17경기 출전, 그 다음에 지난 시즌 때 43경기 출전이니까 4년 중에 2년은 거의 절반 이상 날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상태에 대해서 의문 부호도 뒤따르고, 그리고 이 친구는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수비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뭐 리바운드를 잘 잡거나 무언가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죠. 자, 커리어 통산 213경기를 뛰면서 9.7득점, 4.2 리바운드, 1.3 어시스트, 그리고 필드골이 46.9%, 3점을 잘 쏘는 선수긴 하지만 아주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패트릭 윌리엄스의 나이가 아직도 젊긴 해요. 2001년생이니까 아직도 애기입니다. 다만 플레이 옵션을 줬어야 됐나? 저는 그래 5년에 90ml 오케이. 하지만 팀 옵션으로 마무리를 했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카고 불스는 최근 한 10년 동안 가포먼, 존 팩슨, 그리고 지금 카르니 쇼바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카고 불스를 이끌고 있지만 합당한 선택을 내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잭 라빈은 완전 리그 최악의 가성비로 전락을 했죠. 그 다음에 패트릭 윌리엄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직 젊긴 하지만 보여준 게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연장 계약 첫 해에 패트릭 윌리엄스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디안드레 조던은 1년 3.6밀에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지난 시즌 11분 뛰면서 3.9득점, 4.4 리바운드. 전성기에 비하면 모든 기록은 반토막 이상이 나긴 했습니다만, 덴버 너게츠가 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보컬 리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디안드레 조던이 LA 클리퍼스 때는 아주 젊은 선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 폴의 잔소리를 싫어한다 이런 루머도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이 말은 많이 하지 않으면서 팀을 이끌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36경기 출전에 그쳤어요. DNP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기보다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뛴 경기 수가 75게임이니까 상당히 적게 뛰긴 했죠. 하지만 유사시에 요키치를 대신해서 수비형 빅맨으로 혹은 덩어리 빅맨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 경험도 풍부하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습니다만 디안드레 조던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큰 형님으로서 리더 역할을 맡기고자 1년 3.6밀, 거의 베테랑 미니멈 금액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볼도 피닉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재계약인데요. 일단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프랭크 보겔 감독은 볼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이미 야니스부터 시작해서 길쭉길쭉한 선수들을 많이 썼던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이 부덴홀저 감독이 이끌던 애틀란타도 그 당시에 좋은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제프 티그 있었고, 카일 코버, 알 호포드, 여러 좋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덴홀저 감독은 쓰는 선수만 쓰지 않습니다. 프랭크 보겔 감독보다는 로테이션의 활용도가 폭넓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볼이 부덴홀저 감독 밑에서 뛴다는 건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볼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가 마누트볼이었잖아요. 늘 풍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볼의 가장 큰 약점은 적게 나가는 몸무게가 아니라 멘탈 터프니스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이 항상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아마 이 1년 재계약 규모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하지만 볼은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피닉스 선즈에서 볼이 본인이 지금 훈련 시간에 같이 땀 흘리고 있는 케빈 듀란트로부터 많은 걸 흡수해야 되고 마인드셋도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볼이 피닉스와의 이 계약 이후에 어떤 선수로 바뀔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로이스 오닐입니다. 피닉스 선즈에서 활약을 했었죠. 지난 시즌까지 중반에 브루클린 네츠에서 뛰다가 이적을 해왔습니다. 4년 43일에 재계약을 맺었는데 진짜 저는 저렴한 금액이라고 봐요. 자, NBA 통산 기록 자체는 눈에 띄지 않고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3점도 잘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코트 비전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로이스 오닐은 그런 선수입니다. 7.7득점, 4.8 리바운드, 2.8 어시스트, 그리고 출전 시간도 24.7분인데 3점도 잘 던진다고 했잖아요.
37%. 자유투가 물론 불안정하긴 했었습니다만 데빈 부커, 케빈 듀란트 같은 이런 공격수들 옆에 두고 쓰기에는 너무 좋아요. 듀란트와는 브루클린 네츠 시절 때도 이미 호흡을 맞춰봤고 기본적으로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피닉스처럼 당장 이겨야 되는 팀에게는 로이스 오닐 같은 베테랑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43일에 옵션 없이 풀 개런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 옵션이나 팀 옵션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로이스 오닐이 이번 계약이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큰 대형 규모의 계약인데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로이스 오닐이 큰 욕심 없이 그래도 합당한 금액에 계약을 잘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션 홈즈입니다. 리션 홈즈는 댈러스에서 트레이드가 됐었죠. 댈러스에서 데니얼 개포드와 또 트레이드가 되면서 워싱턴 위저즈 유니폼을 입었는데 옵트 아웃 했습니다. 옵트 아웃 하면서 FA가 됐고요.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는 2년 25.9밀에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홈즈가 좀 돈복이 있어요. 사실 커리어 내내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8.6득점, 5.3 리바운드니까 그냥 백업 자원이에요. 종종 3점을 던질 수 있고 필드골, 그 다음에 자유투 성공률 모두 다 동 포지션 대비 기대 이상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리션 홈즈는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가는 팀마다 출전 기회를 못 잡았어요. 자, 그래서 리션 홈즈는 이 정도라면 이제 요나스 발렌슈나스 새롭게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워싱턴이 서로 플래툰 시스템 반반 뛰지 않을까 하는데 리션 홈즈가 2년 25.9밀에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계약 마지막 해에만 25밀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부분 보장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팀 샐러리의 유동성을 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션 홈즈가 본인이 25밀만 보장이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활약을 펼치면서 또 눈에 띄는 생산성을 보여준다면 저 금액은 전부 다 풀 개런티로 땡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타이리스 맥스입니다. 맥시는 5년 205밀에 재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FA를 영입한 이후에 공식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거의 저 금액이 들어맞을 겁니다. 자, 지난 시즌 활약이 대단했었죠. 25.9득점, 6.2 어시스트. 그리고 필드골 45%. 전년 대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진짜 이 타이리스 맥스의 손끝 감각은 기가 막힙니다. 평균 29.8득점을 플레이오프에서 기록을 했고요. 5.2 리바운드, 6.8 어시스트, 그리고 필드골 47.8%, 자유투 89.3%, 3점 40%, 거의 180클럽을 만들어냈죠. 그만큼 타이리스 맥시는 엠비드만큼이나 혹은 엠비드 그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발표되지 않은 계약이 있습니다. 바로 이적설이 난무했었던 도노반 미첼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4년 209밀의 맥스 연장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트레이드가 됐었잖아요. 트레이드가 유타 재즈에서 클리블랜드로 되면서 결국 슈퍼맥스는 받지 못하게 됐어요. 사실 도노반 미첼이 지금 올리고 있는 성과, 그 다음에 현재 실력, 나이를 감안한다면 슈퍼맥스를 받고도 남죠. 하지만 트레이드 때문에 결국 받지는 못합니다. 자, 지난 시즌 부상이 작긴 했습니다만 26.6득점, 리바운드 5개 이상, 어시스트 6개 이상, 스틸 1.8개를 기록을 했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더 날았습니다.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2라운드에서 1대4로 패하긴 했었습니다만 29.6득점, 기록 더 올라갔죠. 5.4 리바운드 마찬가지입니다. 스틸도 1.4개, 필드골 47.6%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놓고 봤을 때는 자체 FA가 클리블랜드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뜻인데 도노반 미첼과는 4년 209밀, 금액이 아깝지 않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임스 하든입니다. 제임스 하든, 폴 조지의 행선지를 보고 정하네 마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든은 2년 70밀에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풀 개런티입니다. 사실 하든 같은 베테랑들, 노장들은 1+1 계약을 선호하죠. 그래서 제임스 하든도 다시 1+1 계약을 했고요. 자, 저는 제임스 하든이 이제 30밀 아래쪽으로 좀 떨어져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클리퍼스가 지금은 제임스 하든의 그런 자존심을 또 세워주는 동시에 다음 시즌 앞두고 인투잇 돔이 개장을 하잖아요. 인투잇 돔을 개장을 하는데 폴 조지 웨스브로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결국 레너드, 제임스 하든이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프랜차이즈와 새로운 구장을 이끌어야 되는 선수들을 결국 양쪽 날개에 달고 싶어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든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정규 시즌을 부진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래도 기록이 살아났습니다. 21.2득점, 어시스트 8개, 그리고 리바운드 4.5개, 스틸과 블락도 하나씩을 기록을 했고요. 3점은 정규 시즌보다 야투와 더불어서 더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하든의 재계약 소식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가 또 이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메이슨 플럼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메이슨 플럼리가 피닉스와 1년 3.3mil, 거의 베테랑 미니멈의 계약을 맺었고요. 나지 마샬,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보디가드였죠. 자이언 윌리엄슨이나 혹은 뭐 어린 선수들, 트레이 머피 3세, 허브 존스 이런 선수들이 당했을 때 항상 제일 먼저 플로어에 튀어나가는 선수였어요. 그만큼 또 팀 플레이어라 볼 수가 있고 터프합니다. 이 선수가 3년 27밀에 댈러스행을 결정지었습니다. 득점력도 있고 허슬도 좋아요. 그리고 나이도 아직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본인이 만족할 만한 그런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데릭 존스 주니어와는 계약을 맺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클레이 탐슨과는 사인 앤 트레이드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반대로 데릭 존스 주니어는 이별을 하는 수순입니다. 자, 이상 현 소속팀과 연장 계약을 맺은 여러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FA 계약이 쭉쭉 뜰 텐데 제가 하루에 뭐 3개를 찍든 4개를 찍든 최대한 내용은 중복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계약이 뜨는 즉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조코피TV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